20세기 최고로 잘생긴 남자 알랭 드롱은 모든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남성들은 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진보단 영상이, 영상보단 실물이 훨씬 잘생긴 얼굴로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걸로도 유명하지만 그를 만났던 여자들은 한결같이 그를 두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 자신의 마지막 남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절대 잊지 못하는 남자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매력이 넘친 남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1960년대에서 70년대 유럽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미남하면 알랭 드롱을 지목하는데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국인 프랑스에서 그는 국보로 대접받으며 남성 브리지트 바르도로 불리기도 했으며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패션 감각으로 프랑스미를 대표한 배우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성장 배경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함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는 은막 너머로 그의 삶을 둘러싼 호기심을 부채질하였고 그를 프렌치 누아르풍 전문 배우로 자리잡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그의 연기 경력을 넘어 드롱의 사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알랭 드롱은 1935년 11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오드센주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풀네임은 알랭 파비앙 모리스 마르셀 드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극장 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였으나 결혼 후 극장에서 티켓을 파는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알랭 드롱이 4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 지역의 생고기를 파는 부쉐리 가게 주인 폴 볼로뉴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녀는 극장 관리자에서 이제는 돼지고기를 팔면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느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딸을 낳았기에 알랭 드롱에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알랭은 외가댁에서 지냈는데요. 그 시절은 그의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알랭 드롱은 친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도 재혼을 한 상태라 알랭 드롱을 거둘 여력이 없었고 알랭은 다시 엄마와 새아버지랑 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알랭 드롱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보며 넋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겨 하도 만지는 통에 그의 엄마는 등에 아이를 만지지 말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과 부모의 무관심이 알랭 드롱의 성장기에 극심한 혼돈을 주었고 그는 항상 말썽을 일으켰고 반복적으로 학교를 퇴학당하곤 했습니다. 14살이 된 그에게 부모는 공부는 글렀다고 판단하고 정육점 일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알랭 드롱은 배움이 없어도 많이 배운 것 같은 깊이가 느껴지는 외모에 어딘가 보호 본능을 자극했으며 아무 옷이나 막 걸쳐도 세련됨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랭 드롱은 지속적으로 반항기가 가득했고 17살 어린 나이에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하길 원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흔히 오는 일종의 객기였지만 새아버지는 이참에 잘됐다고 여겨 허락하였고 그의 엄마도 말리지 않고 입대에 동의를 해주고 말았네요. 알랭 드롱은 이후 엄마가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뼛속 깊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입대 후 알랭 드롱은 인도와 중국 등에서 해병으로 복무했지만 복무 중에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여러가지 사고를 쳤는데요. 근무지 이탈에 근무 중 절도죄에서 탈영까지 하는 바람에 복무 기간의 4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1955년 20살에 불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제대 후 미국과 멕시코를 떠돌다 1956년 프랑스로 돌아왔고 돈이 하나도 없던 그는 뒷골목을 전전하며 식당 웨이터부터 짐꾼, 하역작업, 접시 닦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 마피아와 연계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턱에 있는 칼자국이나 훗날 보디가드 살인사건 등에 휘말린 것도 이 무렵에 몸담은 마피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비를 하면서도 워낙 출중한 외모 덕에 사극의 명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친구가 된 여배우 브리지트 오버가 칸 영화제를 따라가면 감독들이 캐스팅 제의가 올 거라고 귀뜸하여 알랭 드롱은 1년 안에 유명해지겠다며 배우가 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상대로 먼저 그를 알아본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 감독 셀즈닉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테스트 후 3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는 조건으로 7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기도 전에 프랑스 영화 감독 이브 알레그가 알랭 드롱을 보고 미국보다 프랑스에서 먼저 경력을 쌓자고 제안하여 셀즈닉도 계약 취소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얼마간 단역 등 조연으로 시작을 하다가 1년 후인 1957년 여자가 다가올 때란 영화에 곧바로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의 첫 영화가 재밌었는지 그의 연기가 어땠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오로지 그의 완벽한 외모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177cm의 키에 균형 잡힌 몸매와 매력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데다 분위기마저 오감을 자극하는 절대 미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아온 궤적은 어둡고 독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천박한 미남이라고 불렀고 어떤 작가는 그를 시궁창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시궁창 같은 사생활로 가십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있었고요.
1958년에는 영화 크리스티나로 스타덤에 오른 것은 물론 상대 배우 로미 슈나이더와의 열애로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독일의 국보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은 그녀는 미국 헐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알랭 들롱과 사랑에 빠져 파리로 날아와 같이 살게 됩니다. 혹자는 알랭 들롱이 타벼 배우 옆에서 기생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배우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누구라도 첫눈에 반할 그가 홀로 서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 개봉한 퍼플룬, 한국에는 태양은 가득히란 제목의 영화로 알랭 들롱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었으며 평단의 인정과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알랭 들롱의 차갑고 고독한 이미지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퍼플룬은 1999년 리플리란 제목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신조어를 탄생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영화는 알랭 들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리플리는 알랭 들롱의 삶과 똑같고 이 영화의 데이트로 인해 돈 많고 바람기 많은 실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리플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알랭 들롱은 87세까지 살며 안락사를 원한다며 스위스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잘생긴 미남은 주로 로맨스 영화에 출연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 성공 이후 그는 주로 폭력적이며 스릴러물 위주의 영화에 집중 출연하여 남녀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랭 들롱 본인도 그런 역할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을 테고요. 알랭 들롱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로미와의 관계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미와 살면서도 1962년 독일 가수 니코와 바람을 피웠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물론 알랭 들롱은 아들을 평생토록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사생아이자 장남인 아리 볼로니는 2023년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잠깐 알랭 들롱의 사생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1962년에 아리를 낳은 니코는 몇 년 후 끊임없는 약물 중독의 투어 및 촬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고 돈도 필요해서 언론에까지 공개하였으나 알랭 들롱은 분개하면서 결코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알랭 들롱의 엄마가 아리를 맡아서 키우려고 하니 알랭 들롱은 그렇게 하면 엄마도 평생 안 볼 거라고 말해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러자 알랭 들롱의 새아빠 폴 블로뉴가 하는 말이 알랭 들롱은 자신들의 보호가 더는 필요하지 않지만 저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절실하니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고 하여 알랭 들롱의 사생아 아리는 들롱 성이 아닌 블로뉴란 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랭 들롱은 실제로 그의 엄마를 오랫동안 보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리는 16살 때 엄마가 마약을 가르쳐 주었고 그런 만큼 각별하게 지냈으나 그의 엄마는 1988년 미심쩍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리는 이후 친자 소송을 냈지만 몇 번이고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알랭 들롱을 닮았음에도 그는 아리를 한번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눈과 머리카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하고는 단 한 번의 관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아리는 성공하지 못한 무명 배우와 사진작가로 산데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반신불수까지 오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아파트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9세였습니다. 알랭 들롱도 그랬듯이 아리도 할머니 가족과 살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을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알랭 들롱을 꼭 빼닮은 아리의 죽음을 프랑스 대중도 심지어 알랭 들롱의 다른 자식들도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오직 알랭 들롱만 그의 죽음에 침묵으로 답했다고 하고요. 다시 알랭 들롱의 과거로 돌아가 1963년에는 로미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이 배우 나탈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니코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잔인하게도 나탈리와 함께 멕시코로 간다는 편지만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로미는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알랭은 로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미 슈나이더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녀는 알랭 들롱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훗날 남편은 자살하고 아들이 사고로 죽자 다음해 1982년 그녀도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알랭 들롱을 잊지 못해서 내 삶은 추락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랭 들롱은 숱하게 바람을 피우고 동거도 했지만 공식적인 결혼은 단 한 번 나탈리와 한 것이 유일했습니다. 나탈리하고는 자라온 환경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둘 사이에는 아들 안토니를 낳았고 4년 후에 헤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들롱이란 성을 부여받은 나탈리는 그와 결혼까지 하고 비교적 오래 살았던 이유가 그의 여자관계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죽음을 몰고 다니는 알랭 들롱은 나탈리와도 헤어진 이유가 그가 동생처럼 아끼는 경호원이 의문의 살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경호원이 나탈리와 불륜한 것을 목격한 이후 그의 친한 마피아를 통해 죽였을 거란 의심을 받고 있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엮이게 되면서 나탈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알랭 들롱은 당대 최고 톱스타 미레유 다르크와 교제하였습니다.
모두가 알랭들롱을 살인자로 의심하는데도 미래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쉴드쳐줬고 둘은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은 평생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미래유 다르크는 심장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그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어질 무렵에 미래유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전신이 만신창이었음에도 알랭들롱은 그를 떠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알랭들롱은 바람을 피웠음에도 미래유 다르크는 그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이며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와 떨어져 있어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 미래유 다르크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알랭들롱은 그녀와 20년간 함께한 그녀의 남편과 함께 임종을 지켰는데요. 알랭들롱은 미래유의 죽음 이후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여자였다면서 그녀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생의 한 부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전부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래유 다르크 특유의 금발 머리 모양은 프랑스의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외모도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미래유 다르크와 헤어진 후 알랭들롱은 1987년 59세의 19살의 나이차가 나는 네덜란드 패션 모델 로잘리와 동거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이 커플이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프랑스 재벌과 결혼하며 양육권도 가져가 꽤 힘들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연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 여자친구 히로미가 알랭들롱과 그의 반려견을 학대한다면서 자식들이 내쫓고 히로미도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알랭들롱은 안락사를 원할 뿐인 것 같고요. 초라하고 쓸쓸하게 늙어간 알랭들롱이지만 그의 리즈 시절을 회상하자면 알랭들롱이 입장하는 곳에는 항상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가 음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직원이 음식을 알아서 갖다 주었고 옷가게의 옷을 보고 있으면 옷을 주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로지 잘생긴 얼굴 하나만으로 프랑스의 국보대우를 받고 백만장자가 되었는데요. 모든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하여 성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습적인 바람둥이 기질에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귀여운 척 화법의 탈세는 기본이고 입만 열면 뇌순남 모드로 말 실수로 구설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87세의 생일을 맞은 그는 건강이 악화되면 안락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후 스위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를 유난히 좋아하는 알랭들롱은 2005년에 자기 손으로 묻은 35마리의 개들의 무덤 옆에 자신도 가족처럼 묻히겠다는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의 마지막 소원은 함께 사는 개 루보와 함께 세상을 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 루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만약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수의사에게 루보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며 루보가 내 무덤 앞에서 슬퍼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말했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개를 순장하라는 말이냐며 욕을 한 트럭 잡수셨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